망설임 없이 저벅저벅 계단을 오르는 남성. 잠시 뒤 그곳에서 한 여성이 구급대원의 부축을 받아 집을 나섭니다. 이날은 여성이 남성에게 이별을 통보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저를 밀치고 목도 졸랐었고 기절한 상태에서 성추행도 하고 뺨도 때리고 그랬었어요.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 온몸은 피멍투성이었고 이사는 물론 직장까지 그만둬야 했다는 여성.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황당했던 건 바로 경찰의 대응이었다 말하는데요. 대체 조사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야, 안전 이별이란 말, 이게 뭐 꼭 남성이 여성에게 뭐 이런 사건에서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뭐 여성이 이제 남성을 공격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 무슨 젠더 문제 이렇게 말할 건 아닌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여성이 결별을 통보한 바로 다음 날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네, 사귀던 남자친구한테 이 여성이 이별을 통보를 했는데 그렇게 헤어지자고 말하면서 우리 더 만나지도 말고 앞으로 집으로 찾아오지도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이 이별을 통보한 당일에 이 여성을 찾아왔고요. 이 여성이 그날 집에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날 또다시 찾아왔던 겁니다. 그 당시에 이 여성은 출근 준비하면서 옷을 갈아입고 있었는데 예고도 없이 전 남자친구가 불쑥 집에 들어온 상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후 남성은 말이죠. 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면서 여성을 다그쳤고 급기야 이 손찌검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당시 상황 피해자 육성 직접 들어보시죠. 문 도어락 치고 들어왔었어요. 비밀번호는 전에 사귈 때랑 똑같았었어가지고 그냥 들어왔던 것 같아요. 제가 자꾸 핸드폰을 뺏으려고 하니까 그 상황에서 저를 밀치고 목도 졸랐었고 기절한 상태에서 성추행도 하고 뺨도 때리고 그랬었어요. 옆에 살던 분이 이제 제가 살려달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서 이제 대신 경찰에 신고해 주셔가지고 그러고 나서 경찰이 왔었어요. 자, 보통 연인 사이면은 뭐 집 비밀번호 정도는 공유할 수 있잖아요. 그거 자체는 문제가 아니고 또 결별을 통보하고서 바로 다음날 비밀번호부터 바꿔야지 이럴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을 노렸는지 어쨌든 예고도 없이 찾아온 다음에 실제로 이 평소에도 좀 의심이 많았다고 해요. 뭐 그런 것 때문에 헤어졌던 걸로 보이는데 그래서 평소에도 전화기를 보자 하면서 바람 폈냐 이런 얘기했는데 그날도 딴 사람하고 딴 지인하고 문자를 보낸 거를 보고 그 문자 휴대전화를 뺏어가지고 바람 폈냐라고 추궁을 했고 여성이 그 휴대전화를 다시 돌려받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때리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목을 조르고 기절이 된 상태에서 여성 주장에 따르면 신체를 만지면 성추행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다시 이제 깨서 저항을 하자 그 소리를 듣고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그 후에 경찰이 출동을 하게 됩니다. 예. 왜 비밀번호 안 바꿔서 이 얘기를 할 계제는 아닙니다. 자, 지금 피해자분의 몸 상태 사진, 아이고, 참 저게. 소장님, 네. 많이 너무 힘들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일단 뭐 전치 3주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타박상으로는요. 그렇지만 저 목을 봤을 때 크게 큰 남자가 목을 저 정도로 눌렀어서 기절을 했을 정도라면 저는 전치 3주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거는 기절을 할 정도면 죽을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저 목은 생명하고 연결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정신을 잃었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위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병원에서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다라고 소견을 냈다고 합니다. 그만큼 큰 충격에 쌓여 있고 지금 치료도 받아야 되고 정신적으로도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뭐 회사도 그만뒀고요. 우리 늘 얘기하는 거지만 피해자인데 이사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항상 누가 문만 잡아도 놀라고 남자친구 같은 모습만 봐도 놀라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불안감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번 사건의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주거 침입 대 동거입니다. 자, 주거 침입
비밀번호 지금 막 마음대로 누르고 들어왔으니까 그건 그렇다 쳐요. 동거는 무슨 얘기죠? 그 동거가 이제 남성 측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일단 이 여성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요. 만나던 사이도 맞고 그렇기 때문에 자주 집을 드나들었던 것도 맞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명백히 헤어지자고 이야기한 상황이었고 집에 찾아오지 말라고 거부 의사도 표현한 상태에서 이 막무가내로 들어온 상황이었으니까 주거침입 혐의로도 조사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요. 이 집에서 사실상 동거를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자신이 살던 곳에 들어간 거다 이런 주장인데 이게 받아들여졌다는 게 여성 측의 입장입니다. 이 여성은 경찰로부터요. 자주 집을 오갔기 때문에 주거침입 혐의는 넣기 힘들다. 또 성폭행 역시도 CCTV 같은 입증할 증거가 없어서 어렵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이 피해자 측의 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한 조사도 없이 가해자 측 주장만 가지고 주거침입이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의견을 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주거침입과 관련한 경찰의 이런 대응, 그거는 잠시 후에 팀장님께 다시 여쭤보겠고요. 자, 그리고 또 전 남자친구랑 쌍방폭행으로 지금 입건이 됐다고요? 아,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남자친구 가해자죠. 이 남자친구가 나도 맞았다. 나도 손톱으로 막 할퀴고 그다음에 나도 흉기로 위협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서로 맞았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상해 협의로 입건이 된 상태입니다. 일단 이 여성의 설명에 따르면 내가 할킨 것은 맞는데 그거는 그쪽에서 날 목을 조르니까 생명의 위험이 있을 정도로 놀랐기 때문에 그 손을 떼내기 위해서 할킨 것이다. 그래서 정당방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성이 또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것이 사실이라면 좀 너무 어이가 없는데요. 여성이 기절을 할 정도로 지금 우리 사진을 보고 있잖아요. 저 목을 저렇게 손가락 자국이 선명할 정도로 눌렀으면 숨을 못 쉬었고 기절했잖아요. 그래서 소파 위에 이제 어디선가 하여튼 누워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지금 이렇게 심신이 아직 잃고 있는데 정신을 잃고 있는데 그 남자친구가 경찰이 들어온다는 것을 파악하고 갑자기 살려달라 그러면서 집으로 뛰쳐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여자친구는 다 굉장히 이제 이건 쌍방의 폭행일 수가 없다. 내가 피해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경찰이 오니까 여성을 저지경을 만들어 놓고 살려달라 하면서 본인이 피해자인 것처럼 뛰쳐나갔습니다. 자, 그리고 최초 신고를 한 게 옆집 주민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폭행 당시 살려달라는 여성의 비명을 그 주민이 들었으니까 신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자, 상황적으로 누가 피해자였는지는 이런 조사를 해보면 좀 이 감이 올 것 같은데 경찰의 대응이 조금 미흡한 답답합니다. 부분이 있다고 지금 피해자의 변호사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당시에 여자가 이제 피해 보니까 비명을 질렀을 거 아닙니까? 그럼 주변에 있는 거주자들이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거주자 상대로 조사하다 보면은 피해자가 누군지 알고 있었는데 좀 조치가 미흡했다는 상황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 상처라든지 이런 거 보면 알 수도 있는데 어쨌든 또 경찰이 출동했을 때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분이 뭐라고 했냐면 성추행을 당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즉각적인 추가 조사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별도의 보호 조치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갖고 있는데 경찰에서는 지금 말을 아끼고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 정당방위가 좀 약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피해 상황을 확보를 되고 또 그리고 휴대폰도 확인해보고 또 주변에 탐문 수사를 하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가해자가 누구고 피해자가 누군지 나올 수 있는데 조금 이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인데 경찰에서는 현재 지금 쌍방을 입건했거든요. 하지만 입건했다고 처벌받는 건 아니고 수사를 해서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예. 자, 박 변호사님이 네. 좀 정리를 해주시죠. 자, 주거 침입이 이제 부분이 사실은 설사 동거하는 관계라고 하더라도 이 여성의 집이고 이제 명확하게 의사 표시를 했다 그러면 비밀번호 안다 해가지고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평온한 사생활을 침해했을 때 주거 침입이 성립할 수가 있고요. 다른 목적을 갖고 예컨대 상해라든지 지금 성추행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이 있다면 또 그런 주거 침입이 성립할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경찰 입장에서는 두 사람 얘기 듣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정말 동거인지 아니면 그건 금방 확인이 가능할 거예요. 몇 번 살고 있는지, 몇 번 들어왔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고 상해 부분은 정확하게 보이거든요. 상해 지금 이 멍자국 진단 같은 게 다 있습니다. 남성 같은 경우 드물어 보이고 그런 걸 봤을 때는 상해죄 입건은 좀 더 쉬운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